병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숄더 아나토미에 대해 살펴보면은 이제 숄더 조인트는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조인트로서 3개의 본과 4개 조인트 그리고 로테이터 머슬들, 숄더 거들 머슬들로 구성되어 있고 레이브럼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벌사 그리고 리가먼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캐플라, 휴머러스 클레비클 이렇게 3개의 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조인트가 있는데 스타너 클레비클러 조인트를 먼저 보면 시노비아 새들 조인트로서 어퍼림과 이제 엑시아 스켈레톤을 연결하는 유일한 이제 관절이고 코스토 클레비클러 리가먼트가 스타너 클레비클러 조인트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 조인트는 플레인 시노비알 조인트로서 그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리가먼트들이 있는데 코라코 아크로미알 리가먼트, 코라코 클레비큘러 리가먼트 그리고 아크로미오 클레비큘러 리가먼트가 AC 조인트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피로 소라식 조인트는 트루 조인트는 아닌데 스케플라가 그 소라식 케이지 뒤쪽으로 이제 글라이딩 하는 데 있어서 아티큘레이션 되기 때문에 또 큰 범위에서는 하나의 조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는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조인트로 볼앤 소켓 조인트로 되어 있고 이제 주변을 싸고 있는 로테이터 커프 머슬들과 바이셉스나 트라이셉스 같은 텐던들에 의해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셉스 텐던의 롱 헤드가 레이브럼의 이제 어퍼 포션에 어태치되고 그 레이브럼 자체는 글래누드 포사에 붙어서 이제 에디셔널 뎁스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휴메러스 헤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아크로미아, 서브 스케퓰러, 서브 코라코이드 벌사 등이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벌사들이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슬이 굉장히 많은데 숄더를 일단 감싸고 있는 로테이터 머슬들이 4가지가 있고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스캐퓰라와 어떤 클레비큘에 이제 붙어서 그러한 숄더 무브먼트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머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머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C5에서 C8 너브의 어떤 이너베이션을 받고 간혹 T1의 이너베이션 받는 머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나토미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리가먼트 외에도 트랜스버스 휴메랄 리가먼트, 슈페리어 글레노 휴메랄 리가먼트, 미들 인페리어 글레노 휴메랄 리가먼트 이렇게 여러 개의 리가먼트들이 숄더의 조인트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숄더 캡슐은 이제 파이브러스 시스트로 되어 있고 이제 숄더의 볼앤 소켓을 인캡슐레이티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숄더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숄더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구조물들의 어떤 디제너레이션이 발생함으로써 숄더의 어떤 인스테빌리티가 초래가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시 임핀지먼트가 유발이 되고 또 임핀지먼트는 또 다시 숄더의 인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악순환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병의 경과를 볼 수 있는데 또한 이제 캡슐러 타이트니스가 중요한 병의 기전으로서 임핀지먼트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임핀지먼트 자체가 또다시 캡슐러 타이트니스를 유발하는 이러한 병의 어떤 기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숄더 그러한 머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머슬들을 지배하는 신경 중에 숄더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 이제 크게 3가지의 너브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도잘 스케퓰라 너브가 있고 도잘 스케퓰라 너브는 C5에서 오리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잘 스케퓰라 레전으로 인한 어떤 유발되는 윙잉 스케퓰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도잘 스케퓰라 너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5에서 오리진돼서 미들 스칼렛 머슬을 뚫고 이제 아래로 주행하게 되는데 아래로 주행해서 롬보이드 메이저 마이너 그리고 리베이터 스케퓰라까지 이너베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잘 스케퓰라 너브의 레전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스케퓰라 윙잉이 발생을 하게 되며 또한 스케퓰라의 윙잉 라테랄
윙잉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스파이널 액세서리 너브의 팔씨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도rsal scapular 레전이 이제 확인된 케이스인데 특별한 피지컬 리그잼과 엑서사이즈로 1년 안에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중요한 너브로서 이제 스프라스케플러 너브를 볼 수 있는데, 스프라스케플러 너브는 C5, 6 오리진이며 오모하이오이드 머슬의 포스티리어 벨리 쪽을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되면서 스프라스케플러 노치를 지나 스프라스피나투스를 이너베이션 하게 되고, 그 나머지 이제 브랜치가 스피노 글레노이드 노치를 지나서 인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을 이너베이션 하게 됩니다. 운동신경은 이 두 가지 머슬을 지배하게 되고, 이제 감각신경으로서는 스케플러 너브에서 이제 브랜치되는 아티큘러 브랜치들이 이제 스페리어 아티큘러 브랜치와 인페리어 아티큘러 브랜치가 있는데, 숄더 이제 조인트에 발생하는 글레노 휴메럴 조인트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감각신경의 한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스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의 어떤 인트랩으로 인해서 이러한 아티큘러 브랜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인구의 2에서 5%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피메일이나 40에서 60세 그리고 넌 도미넌트 핸드에서 더 많이 유발된다고 보고 알려져 있으며, DM 그리고 사이로드 디스펑션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 질환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와 세컨더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내원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 그 세컨더리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는 특별한 다른 레전 없이 이디오패틱하게 이제 글로벌 캡슐러 인플라메이션과 파이브로시스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세컨더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의 변형과 퇴화로 인한 어떤 병변들의 어떤 컨스틸레이션이 되면서 스티프니스가 유발되면서 발생하는 2차적인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와 같이 칼시픽 텐디나이티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숄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변들이 이러한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결견은 굉장히 흔한 병이고, 주변에서도 로컬에서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지를 좀 비교해 보는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병이 기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크게 이제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는 병의 그 경과를 보면은 4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병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하나핀이라는 이제 닥터가 하나핀 스테이지라고 4가지 스테이지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일단 페인이 이제 델토이드 인서션 에어리아 쪽으로 리폴 되면서 나이트 페인을 특징적으로 하며, 이 단계에서는 이제 풀 모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경 소견으로는 파이브로스 시노비얼 인플라메토리 리액션이 시작되지만 아직까지는 어디에전이나 캡슐러 컨트랙션은 발생하지 않고, 병리학적으로는 이제 인플라메토리 셀들이 약간씩 이제 침착되는 소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2는 이제 가장 통증이 심한 단계로서 시비어 나이트 페인을 보통 주소로 내원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모션 리스트릭션이 이제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면서 관절경 소견으로는 또한 악실러리 폴드들이 이제 소실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트로픽 하이퍼베스큘러 시노바이티스가 1단계보다 좀 더 심화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스테이지 2나 3 정도에서 이제 내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3는 엔드 모션에서, 그러니까 ROM-시 이제 걸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통증을 주로 호소하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로스 오브 모션이 가장 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악실라리 폴드가 거의 완전하게 소실되는 상태며 병리학적으로는 어떤 인플라메이터리 셀보다는 이제 콜라기너스 티슈 포메이션이 형성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관액인데 이제 스티프니스와 이제 페인 자체가 조금씩 이제 수그러드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 자체도 이제 수년간 치료하지 않고 놔둬도 통증이 좋아지고 ROM이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보고가 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서 또한 머슬 위크니스 등을 유발을 하게 되고, 그러한 머슬 위크니스들이 다시금 숄더의 어떤 조인트 인스테빌리티를 유발함으로써 또 다른 질환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치료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치료법들이 옳은지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흔히들 처방하는 NSAID들은 단독적으로는 크게 병의 어떤 기전을 막는 데는 효과가 없지만, 이제 통증 초기 단계에서는 유용하게 써볼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오랄 스테로이드는 역시 초반에는 통증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롱터 팔로움에서는 그게 베네핏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라아티큘러 스테로이드 역시 오랄 스테로이드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페인의 어떤 리듀스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의 어떤 롱텀에서는 베네핏이 없다고 이제 연구 결과 나와 있고요. 피지컬 테라피는 이제 후기 단계 스테이징에서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스프라 스케퓰러 너브 블럭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초기 단계 역시 통증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치료 자체, 독자적인 치료 자체로는 어떤 병의 경과를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이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하이드로 다일레이션이라는 치료법도 이제 볼륨 이펙트로 이제 셀라인 같은 것들을 인젝션을 해서 어떤 캡슐을 이제 럽처시키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런 것들도 길게는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든지 경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 하에 매니플레이션을 시키는 테크닉은 이제 환자를 이제 마취한 상태에서 풀 ROM을 시키면서 이제 캡슐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뜯어내는 그런 방법인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어떤 치료 테크닉에 있어서 어떤 휴메럴 프랙처라든지 뭐 서브스케퓰러리스 럽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스트로스코피는 이제 치료 효과는 롱터 팔로우 7.5년에서 이제 유용한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나와 있으나 역시나 이제 어그레시브한 어떤 수술법으로 인해서 다른 치료법이 대체된다면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은 이제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치료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들이 중요한 이제 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랄 NSAID 같은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젠틀 레인지 오브 모션 엑서사이즈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캡슐의 어떤 어디에이션을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되는데, 역시나 이제 오랄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역시나 엑서사이즈, 특히나 이제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레인지를 넓혀주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레이터 스테이지에서는 치료 자체가 이제 로스 오브 모션을 없애는 것들을 이제 중요한 치료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캡슐 릴리즈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쪽이 캡슐이 이제 어디에이션 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캡슐을 릴리즈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스테리어 캡슐 릴리즈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구조물의 숄더 구조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잘 스케이플라 너브라든지 액세서리 너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FIMSC에 하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어디에이션 캡슐라이티스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